여러분 안녕하세요. GTQ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자,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들어가서 살짝 포토샵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검사를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빨리빨리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포토샵을 초기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포토샵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상태대로 설정을 되돌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또는 알트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어도비 포토샵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포토샵을 실행을 할 때 아예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이제 설정을 초기화할 건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전에 사용자가 했다면 그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설정 값을 삭제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먼저 해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3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다시 말해서 편집의 환경 설정의 일반,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환경 설정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K.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편하겠죠? 자, 먼저 뭐래라?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포토샵을 실행해서 자, 설정 값을 먼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K를 입력해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요 안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을 거예요. 왼쪽 하단에 자, use legacy pre-transform. 자, 레거시 자유 변형 사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자,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체크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요. 자, 이걸 해주게 되면은 CC 버전에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자유 변형 도구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CS 버전에서는 이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 버전하고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하지 않으려면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사항이고요. 단위에서 눈금자하고 문자의 단위를 자, 픽셀 그리고 포인트로 각각 설정을 해줘요. 자,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기본 단위는 픽셀이고요. 글자의 단위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개를 항상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그리드, 자, 격자 모양의 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격자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격자 설정할 때는 100픽셀 기준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글꼴은 한글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자, 이것은 영문 버전일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한글 버전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선택은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험자 등록 과정이에요. 자, 수험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으로 데이터, 즉 정답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자, 이 부분은 시험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에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은 자, 화면상에서 코아스 수험자용이라는 아이콘을 찾거나 자, 이 아이콘도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코아스 수험자용 아이콘을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수험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는 미리 화면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험자 등록창이 떠 있는 경우에는 자, 바로 여기에 실행할 필요 없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보다시피 고사실 PC 주소 확인하시고요. IP 확인하시고 수험 번호. 자, 수험 번호는 G12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수험 번호를 발급받을 거예요. 자, 그러한 수험 번호를 받으시면 되고요.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사실 연결 테스트 및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수험자가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포토샵 시험이기 때문에 포토샵을 선택을 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자, 이때 수험자 정보는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이름과 그 다음 수험 과목, 좌석 번호, 답안 폴더에 대한 경로가 쭉 나올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시험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먼저 포토샵에 대한 걸 실행을 해서 간단하게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을 본 다음에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실행을 할 때 설정 파일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나서 첫 화면입니다. CC 버전과 CS 버전은 첫 화면 자체가 다르게 되죠. C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화면이 별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환경 설정이죠. 환경 설정은 컨트롤 K를 누르거나 또는 자, 편집 메뉴에 보면은 맨 밑에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환경 설정에 뭘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제일 위에 있는 자, 일반이라고 되어져 있는 자, 여기 단축키 나와 있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환경 설정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환경 설정 창에서 일반 즉 제너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자, 이것 레거시 자유 변형 사용. 자, 레거시 자유 변형 사용 use legacy pre-transform이라는 영문 메뉴입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유 변형 도구를 사용할 때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레거시 새 문서 인터페이스 사용. 자, 이 부분은 CS 버전과 CC 버전의 첫 화면을 맞추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CC 버전은 홈 화면이 나오고요. 새 문서를 만들 때 역시 CC에 맞게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첫 화면으로 제가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여기 새 파일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처럼 자, 여기에 있는 이처럼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CC의 고유 화면이에요. 우리는 크기를 맞출 때는 크기 맞추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너비, 높이, 그 다음에 아트보드를 사용할지 안 할지 물론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해상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CS 버전에서는 이 화면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 CS 버전이 조금 더 익숙하다 라고 한다면 환경 설정 부분에서 레거시 새 문서 인터페이스 사용을 체크를 하게 되면 새 문서를 만들 때, 자, 새 파일을 눌러 볼게요. 바로 이전 방식의 버전과 같이 바로 파일의 이름, 자, 문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기본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기본 형태. 자, 너비, 높이, 해상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단위를 픽셀로 잡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떤 이제 분야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웹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픽셀로 바뀌니까 크기만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CS하고 CC 버전하고 자, 맞추겠다. 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레거시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자, 이전 버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버전.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상 테마가 가장 왼쪽에 있는 어두운 계열입니다. 자, 이 어두운 계열로 두는 게 이제 색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열로 하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둡다, 그러면 이렇게 밝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상관이 없고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자, 단위하고 눈금자 있죠? 단위하고 눈금자는 픽셀, 그 다음 문자는 포인트. 자, 요거를 반드시 맞춰 주셔야 돼요. 눈금자는 픽셀, 기본 단위 픽셀, 글꼴의 크기는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안내선과 격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캔버스에 대한 안내선이 만약에 이제 기본 색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는 색상으로 해주시고요. 격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격자가 이제 좀 회색 계열로 되어져 있는데 격자의 색상도 여기서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되 요거는 뭐 화면에 따라서 계속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격자의 간격은 기본적으로 100픽셀을 두는 게 좋아요. 100픽셀로 두고 그 다음에 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100픽셀을 몇 칸으로 또 세세하게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저는 1로 설정을 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100픽셀짜리의 격자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세분을 10으로 한다 그러면 100을 다시 10으로 나누어서, 자, 큰 격자는 100이지만 세부적으로 10픽셀씩 나누겠다. 다시 말해서 10칸으로 쪼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뭐 이식으로 세분을 해서 50픽셀씩 보셔도 되고요. 또는 뭐 5씩 해가지고 20픽셀씩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패스의 색상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선이라든가 이런 그리드, 격자라든가 패스에 대한 것들은 잘 보이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 정도만 해도 뭐 상관은 없고요. 이제 문자 부분은 영문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영문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문자 옵션에 글꼴 이름을 영어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전 버전하고 현재 버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 딱히 체크할 게 없죠. 근데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라틴하고 라틴어와 동아시아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버전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한 요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GTQ 2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기능평가 고급 툴 활용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자, 원본 이미지는요. 자, 2급 1.jpg. JPG 파일은 수험번호 성명 1jpg, 크기는 400에 500 사이즈가 되고요. PSD는 수험번호 성명 1PSD, 크기는 40에 50, 자,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그림 효과 1. 복제 및 변형은 사과. 쉐입 툴은 새 모양과 장식 모양을 사용하고요. 보면은 색상은 663333, 669966, FF66 00,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광선과 드롭 섀도우를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게끔 하고, 문자 효과는 레드 애플인데 에이리얼 볼드체로 하고 50포인트의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라. 그리고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 있네요. 자,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 보시면은 자, 이미지가 지금 하나 복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새 모양의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 장식, 자, 모양이죠. 장식 모양. 텍스트에는 그라데이션. 자, 이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무조건 이제 이미지를 확인해서 그릴 때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리드 라인을 좀 보고 그 그리드 라인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문서의 이름은 수험번호, 그리고 이름, 자, 1.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크기는 너비 400에 높이 500,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 자, 확인을 다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자,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확대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해야 될 내용은 일단 저장을 좀 해줘야겠죠? 컨트롤 쉬프트 S 또는 자,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해서 자, 이름을 저장을 해줍니다. 자, 바로 저장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하나 됐고, 저장이 된 상태에서는 보기, 자, 뷰에서 자, 룰러, 눈금자를 선택을 해서 자를 꺼내줍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R,
컨트롤 R 눌러서 이렇게 자를 꺼내 주시면은 자, 손쉽게 우리가 그리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그리드를 꺼내 줄 건데요. 자, 보기에 보면은 보기에 자, 표시 자, 있고요. 표시에 격자가 있습니다. 자, 표시의 격자를 이용해서 컨트롤 작은 다운표죠. 자, 격자 표시를 해주고요. 격자는 지금 100 곱하기 100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어서 안내선이 있을 때 그 안내선이라든가 격자에 스냅이 되지 않도록 스냅 옵션으로 들어가서 안내선, 격자, 레이어 자, 이 세 가지는 체크 해제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은 드래그를 해서 레이어를 이동을 할 때 거기에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자, 요건 해제를 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서 1번 JPG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1번 JPG를 이미지 폴더에서 가져온 다음에 자, 이것을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전체 선택 컨트롤 A, 컨트롤 A 전체 선택 복사, 컨트롤 C. 자, 또는 편집에서 복사를 하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 자, 여기다가 붙여 넣어야 되겠죠? 붙여 넣을 때는 컨트롤 V. 자,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니면 편집에서 자, 붙여 넣기. 자, 요거를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레이어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이동 도구 V. 자, 이동 도구입니다. V. 자, 이동 도구를 이용할 거고요. 자, 이동을 이렇게 시켜 가지고 자, 위치를 맞춰 주십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가이드에 의해서 한 요쯤 되겠네요. 이어서 이 사과를 복제를 할 건데요. 자, 사과를 복제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CC 버전에서는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개체 선택 도구 또는 빠른 선택 도구 이용하셔도 됩니다.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사과가 바로 잡히죠.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영역을 잡은 다음에 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 범위 잡아가지고 또는 자,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허용치를 높여준 다음에 배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빼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반전 네, 컨트롤 시프트 I로 반전시켜서 잡아줘도 됩니다. 자, 무엇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가장 그냥 편한 거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잘 되었습니다. 자, 레이어에 선택된 부분만 별도의 레이어로 관리를 하려면 자, 요 선택된 상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V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J를 눌러서 아예 선택 영역 자체를 이렇게 레이어 형태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나오죠. 네, 별도의 레이어로 뽑아 놓을 때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 조절해 줘야 됩니다. 크기 조절해 줘야 되니까 컨트롤 T. 자, 자유 변형 도구 이용해서 크기 변형 도구로 자, 크기를 조절해 주시는데 자, 여기 이렇게 지 맘대로 막 움직여요. 비율 조정을 해야 되면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조절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위쪽에 보면은 자, 연결하는 거 있습니다. 자, 링크 연결하는 거 요걸 클릭을 해서 고정을 시켜 두어도 좋습니다. 자, 결과 이미지 보면서 대략적인 크기 자, 조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대충 한 요 정도 크기의 자, 위치는 자, 요쯤 되겠네요. 자, 다 되었으면은 확인 또는 엔터키를 눌러서 자, 입력 완료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모양을 추가해 줄 겁니다. 왼쪽 툴바에서 자, 사각형 도구 맨 밑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어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형태는 모양 선택하면 되고요. 칠색상과 획이 있습니다. 자, 획은 없음. 자, 여기 보면 색 없음. 그리고 우측에 보면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이 모양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CC 버전의 경우에는 레거시 모양 및 기타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없는 경우에는 꺼내줘야 되는데 자, 꺼내줄 때는 창에 shape 또는 모양이라고 하는 자, 패널에서 자, 옵션 버튼입니다. 옵션 버튼 확장 옵션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레거시 모양 및 기타. 자, 이거를 꺼내줘야지만, 자, 이 레거시 모양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리 처음에 꺼내 놓는 게 좋겠죠. 특히 시험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러한 모양들은 다 레거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꺼내 주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찾을 때도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레거시 모양 및 기타의 자,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의 새 모양이었습니다. 새 모양은 동물, 자, 애니멀이라는 곳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새 모양 2라고 있죠. 자, 찾기가 힘들 경우에는 모두 다 펼쳐가지고 열어보셔도 돼요. 자, 새 모양을 선택을 하고 자, 새를 그려주겠습니다. 적당하게 일단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크기로 일단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칠을 해줘야 되니까 자, 칠 색상을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칠 색상은 자, 컬러 피커에서 자, 모양이 지정된 663333 자, 663333으로 자, 칠 색상을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어서 문제에 제시한 대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줄게요. 자, 색이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이너 글로우죠? 내부 광선. 자, 선택을 해준 다음에 확인. 중간에 옵션은 딱히 뭐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기본값이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자, 새에 대한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위치 설정을 하고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자, 회전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 T 뭐 눌러주시면은 자유변경 도구 나오죠. 자, 이 자유변경 도구 통해 가지고 크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과를 보면서 자, 이동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크기 조정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한 만큼 비율적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됐으면은 엔터, 자, 또는 ESC 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대략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놨고요. 자, 이제 위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되죠. 자, 위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 내기 전에 자, 이동 도구로 복제를 하나 할 겁니다. 자, 이동 도구 이용할 거고요. 자, 이동 도구로 새 2를 Alt 키 누른 상태로 자, 커서가 검정색과 흰색으로 나오면은 자, 이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복사된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복사된 새 자, 모양은 자, 마찬가지로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다시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칠 색상의 자, 컬러 피커 선택을 하고 자, 색상은 지정된 FF6600 자, 이 색상입니다. 오렌지 색깔 계열이네요. 자, 확인 눌러서 색깔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제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색깔 변경 됐으니까 자, 방향 바꿔주기 위해서 자,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자, 자유변형 도구로 바뀌었으면은 자, 오른쪽 클릭을 해봅니다. 오른쪽 클릭하면은 자, 플립 호리즌털 또는 가로로 뒤집기가 있어요. 자, 가로로 뒤집기를 선택을 해서 자, 새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크기 변경하고 위치 변경 해줘야겠죠? 자, 회전.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회전. 크기 변경 같은 경우에도 자, Shift를 눌러주면서 자, 이렇게 크기 변경해주고 자, 위치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위치를 요쯤에다가 자, 방향키를 같이 이용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으면은 자, 엔터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사과 앞쪽에 또 장식 모양을 집어 넣어야 되죠.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자, 모양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에서 장식 쪽에 있을 겁니다. 자, 장식 쪽에서 필요한 형태의 모양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쭉 보면은 자, 가운데쯤에 있네요. 자, 제 화면에서 보면은 자, 여기
장식 5라고 하는 모양이 있고요. 자, 장식 5를 그려줍니다. 자,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색상 7입니다. 7 색상 들어가서 컬러 피커에서 지정되어진 669966. 자, 색상을 선정을 해주고요. 자, 색깔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더블 클릭, 레이어에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줄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는 드롭 섀도우, 자, 드롭 섀도우 그림자 설정을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뭐 그림자에 대해서 건드릴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하고 위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 컨트롤 T 눌러주고요. 자, 크기 조정해 줄게요. 크기를 비율로 조절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자, 위치를 파악해서 자, 위치는 대략 요쯤 되겠네요. 자, 크기는 한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로 맞춰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작게. 자, 됐으면은 자, ESC. 자, 이제 마지막 레드 애플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텍스트 입력을 위해서 T 또는 타입입니다. T 타입. 자, 눌러주시고요. 수평 문자 도구죠. 자, 아무데나 뭐 편한 데다가 일단 입력을 할게요. 자, 입력을 한 다음에 자, 레드 잠깐 띄고 APPLE 지시사항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결과 화면과 똑같은 형태의 대소문자 띄어쓰기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한 이 글자는요. 자, 이제 문자 도구에서 글꼴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글꼴은 위에 나와요. 자, 위에서 옵션 바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블럭이 지정된 상태에서 컨트롤 T 하게 되면은 자, 문자 패널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자 패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자, 일단 글꼴은 에이리얼. 자, 에이리얼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에이리얼 폰트가 나옵니다. 에이리얼 레귤러. 자, 기본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볼드였죠? 레귤러가 아니라 이제 볼드니까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볼드 타입으로 설정을 해주고 글꼴의 크기는 50. 자, 50포인트. 자,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자, 위에 옵션 바에서 확인 또는 컨트롤 엔터를 이용해서 입력 완료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가운데다 일단 갖다 놓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거예요. 자, 레드 애플이라는 텍스트 레이어에 빈 곳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레이어 스타일을 열어준 다음에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실행해야 되겠죠? 자,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하고 그레이디언트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자, 편집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주게 되는데 문제에서 지정한 것과 같이 첫 번째 정지점은 자, 색상을 몰라라 했죠? 자, 이 부분의 색상을 339999 자, 첫 번째 색상입니다. 339999 자, 하나를 만들어 주고 자, 두 번째 색상은요. 오른쪽 끝에 더블 클릭 FF0000 자, 가운데 정지점 필요 없죠. 가운데 정지점은 삭제합니다. 그래서 자, 두 개의 정지점을 가진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결과 이미지하고 봤을 때 오른쪽이 약간 파란 계열, 그 다음에 오른쪽이 빨간 계열로 해서 적절하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은 각도를 다 맞춰줘야 돼요. 각도는 여기 각도, 자, 이 부분에서 각도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 각도는 항상 조심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확인을 일단 자, 눌러서 자, 잘 됐는지 보시고요.
자,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네, 드롭 섀도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확인을 눌러보기보다는 일단 결과 먼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드롭 섀도우 설정하겠습니다. 자, FX 더블 클릭 불러서 자, 이어서 드롭 섀도우까지 선택을 해주고 자,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 이동 도구 이용해서 자, 애플의 글자 위치를 이렇게 갖다 놓아서 배치를 해주면 자,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요쯤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자, 영역을 맞춰주시면 뭐 되고요. 다 되었으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출력 결과하고 다 되었는지 확인을 잘 해보시고요. 자, 이제 저장을 해줘야겠죠. 자, 저장을 할 때 먼저 JPG로 저장을 해줍니다. 파일에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를게요. 또는 뭐 4번 저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누구를 저장해도 상관없고요. 자, 4번 저장해 볼까요? 자, 4번 저장. 자, 확장자는 JPG. 확장자는 JPG. 자, 복사라는 글자는 없애버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품질이 나오는데 품질은 한 8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용량이 커지니까 지금 8 정도로 하면 53.8 자, 최대로 하게 되면 140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8 정도로 해주면 적당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뭐 작업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9로 해도 되고 뭐 10으로 해도 되고 별 관계는 없어요. 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미지 저장을 한 다음에 최종 결과는 이제 캔버스 조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자, 이미지에 보면은 이미지에 이미지 크기가 있습니다. 자, 전체 이미지 크기를 줄여줄 거예요. 자, 컨트롤 알트 I 눌러서 공 하나씩을 빼줍니다. 자, 공 하나씩 빼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고 자, 그러면 이제 리사이징이 되죠. 자, 줄어든 상태 그대로 안내선이 있다면 안내선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격자도 마찬가지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자, 눈금자 표시자에서 격자는 빼주시고요. 자, 격자까지 뺀 상태로 컨트롤 S를 눌러서 PSD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하면 자, 1번 문제는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